네, 안녕하세요. 최동환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지능형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 AI 테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복습 한번 해볼게요.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AI를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방대한 양의 반도체가 필요하다 그랬죠. 삼성전자, AD 칩스, 네페스, 라운테크 반도체 관련해서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데이터 솔루션, 솔트룩스, 오픈베이스, C랩, 바이브 컴퍼니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딥러닝에 관련해서는 LG전자, 셀바스 AI, 뷰노, 코아스캠, 캐몬 얘기까지 했고, 노동에 관련해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로보스타, 유로보틱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수술이라든지 의료 쪽으로는 고영, 큐렉스, 미래컴퍼니를 얘기했고요. 교육용에 이제 휴림 로봇, 로보로보, 그리고 음성 비서로 가온미디어, 그리고 전투 쪽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퍼스텍 이쪽을 얘기했었습니다. 요거 제가 다시 언급한 이유는 여기서 지울 게 있어요. 이제 테마로 가다 보니까 요거 지울 거예요. 삼성전자 지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현대차도 로봇 기술력은 뛰어나거든요. 그쪽하고 이제 하는 쪽들이 있어서 그것도 넘어갈 겁니다. 일단은 오늘 진행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우리가 주식 방송 같은 거 보면은 지금부터 모아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지금부터 모아가면 10배, 모아가면 5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장 자체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자는 거죠. 공부를 해서 이 종목들을 내가 어떻게든 싸게 좋은 가격에 선점을 하자는 거예요. 왜? 비전이 있으니까 이쪽은. 그게 목적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식 방송만 보고 어떤 종목, 특정 종목만 이렇게 딱 보고서 남이 하는 말만 듣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랑 같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순서는 그래요. 일단 이 종목들의 재물을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공시는 어떻게 보는지 차트도 분석을 해줄 거예요. 일봉으로만 하겠습니다. AD 칩스 337억, 네페스 4001억, 라운테크 1157억, 데이터 솔루션 808억, 솔트룩스 1262억, 오픈베이스 847억, C랩 과열 떴네요. C랩 요즘에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그래요. 910억, 바이브 컴퍼니 1139억. 제가 쓰고 있어요. 네. 여러분도 써보세요. 셀바스 AI 총 1558억, 뷰노 736억, 코아스템 캐몬 2761억, 레인보우 로보틱스 5556억, 로보티즈 2834억, 로보스타 1882억, 유일 로보틱스는 1986억, 고영은 9131억. 지금까지 중에 제일 많죠. 큐렉소 2572억, 미래컴퍼니 1632억, 그리고 휴림 로봇 3120억, 로보로보 1339억, 가온미디어 1217억, 하나에어로스페이스 3조 6605억, 퍼스텍 1442억. 이거 꼭 이렇게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테마할 때는 이 시총이랑 당기순이익 정도는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리가 끝난 거예요.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하는 겁니다. 이제 뭐 봐야 되냐. 그 테마를 봤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이 시총 같은 거는 필수입니다. 시총 먼저 보는 거는. 그리고 이렇게 귀찮으면 PER 뭐 이런 식으로 봐도 되는데 의미가 없고 이걸 보셔야 돼요. 전반적인 것들을. 자, 처음부터 AD 칩스부터 볼게요. 자, 매출액이고 뭐고 다 보지 말고 일단 당기순이익만 먼저 볼게요. 적자예요. 그쵸? 적자, 적자. 2019년 적자, 2020년 적자, 2021년 적자. 3년 연속 적자. 2018년도까지는 안 갈게요. 일단 최근 연도 3년 적자. 그럼 적어 놓는 겁니다. 그냥 넘기는 게 아니고 최근 21년까지 3년간 적자네. 적어 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또 보는 거죠. 당기순이익 봤을 때 이때 약간 흑자가 났는데 야 이번에도 적자이려나? 요거 다 합치면은 4분기까지는 안 나왔지만 1분기, 2분기, 3분기 합치면은 보이잖아요. 그쵸? 얘가 1분기 1억 2분기 마이너스 22억 그리고 3분기 11억 4분기는 저도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저도. 자 이렇게 봤을 때 현재는 마이너스 10억이다. 그럼 최소 4분기에는 얼마 이상? 11억 이상 3분기 매출처럼 11억 이상이 나와야 적자가 4년 연속으로 지속은 안 된다. 물론 뭐 그 전 거는 제가 안 봤습니다. 18년도까지는 4년 연속 적자는 지속이 안 된다.
근데 만약에 4분기까지 만약에 10억 이하로 당기순이익이 나왔다. 그럼 4년 연속 적자예요. 그러면 좀 힘들 수도 있겠죠. 이것저것 다 떠나서 불안하잖아요. 그쵸? 테마 보는 거니까 그냥 3년간 적자. 그리고 또 써놓는 거예요. 과연 4분기에 당기순이익이 11억 이상 나올 것인가 라고만 적겠습니다. 나올까? 넷패스 보겠습니다. 얘네는 2019년까지는 좋았는데 2019년만 해도 300억이 넘었는데 당기순이익이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었지? 왜 600억이나 손해를 봤지? 2020년에는? 작년에도 왜 300억 가까이 당기순이익이 적자였지? 보는 겁니다. 올해도 그러네? 그죠? 올해는 뭐 거의 적자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올해도. 이거만 해도 얼마예요? 84, 97. 거의 100억 가까이 돼요, 지금. 3분기까지. 적자가. 그럼 4분기 얼마가 나와야 돼? 100억이 넘게 나와야 된다는 소리죠. 그쵸? 얘네도 그냥 적어 놓는 겁니다. 특징을 적어 놔야 되니까. 당기순이익이 안 좋네. 올해까지 2020년부터 22년까지 적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라운테크. 지금까지 봤던 친구들 중에서는 가장 양호하네. 얘네 물론 뭐 시총에 비할 건 안 되지만 일단 당기순이익이 20년에 흑자전환. 가장 초보자의 눈에 맞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쭉 보니까 21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5배나 올랐네. 아니 59억이나 나왔네. 그리고 2022년 1분기, 2분기, 3분기 합쳐보니까 이것도 거의 46억? 그럼 4분기에도 조금 잘 나오면은 작년 거를 넘겠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20년 흑자 전환 이후 흑자 지속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중간 체크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거 여러분 보게 하려고 글씨를 크게 적는 거지 이렇게 안 크게 적어요. 그리고 더 상세히 적습니다. 요거만 적진 않아요. ROE까지 다 체크를 합니다. 물론 뭐 이것도 ROE이지만 그래도 이제 대략적으로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솔루션 봅시다. 얘가 시총이 808억인데 매출액은 그래 시총에 맞게끔 나오는 것 같은데 당기순이익이 얘도 20년에 흑자 전환했고 당기순이익 올라갔고 요번에 모르겠어요. 보면은 지금 3분기 다 합쳐서 플러스 마이너스 빼버리면 1억 분이 안 남죠. 4분기가 중요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보는 거예요. 근데 막 종목이 오르고 있어. 그럼 이게 뭐 당기순이익이 올라간다는 뭐 그런 근거들이 있겠죠. 분기 보고서라든지 그런 계약 내용들 보면은 그런 것들까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적는 거는 방법만 아시면 되니까 20년에 흑자 전환 이후 흑자 지속. 자, 근데 4분기가 중요하다. 재물을 볼 때는 선입견을 갖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냥 보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 다음에 보는 거죠, 이제. 다른 거는 다 참고를 하시고 데이터 솔루션 우리 자본이 얼마죠? 21년 기준으로 갑시다. 283억 써볼게요. 자본 283억 자본 부채가 좀 많아요. 470억. 그래서 얘네가 부채의 비율이 한 166% 정도 된다.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좋다 나쁘다? 뭐 그닥 좋은 건 아니다. 일단 자본보다 부채가 많으니까. 라운테크 한번 볼게요. 자본. 라운테크 자본 얼마죠? 이거 보이죠? 자본 총계 195억. 많이 늘어났네, 그쵸?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잖아요, 자본이. 그리고 부채 194억. 이 정도로만 적어 두시라는 거예요. 라운테크가 시총이 1157억이고 20년에 흑자 전환을 해서 이후 흑자 지속이 됐다. 자본은 예전에는 자본이 33억으로 시작을 해서 19년, 20년, 21년을 거치면서 21년 정산을 해보니까 자본이 33억에서 195억으로 늘어났고 부채는 194억이다. 그럼 과거에 부채가 없었냐? 과거에도 부채가 있었다. 19년도에는 자본이 33억밖에 없었는데 부채가 155억이었고요. 그리고 20년도에는 자본이 45억인데 조금씩 늘어나요. 부채가 203억이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21년도 가니까 부채가 좀 줄고 많긴 하지만 자본이 195억으로 확 뛰었다. 부채 비율로 보면 돼요. 468%, 451%에서 99%로 줄었다. 1대1이죠 거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보실 때 시총, 당기순이익, 자본, 부채 이것만 보세요 일단. 꼭 보셔야 됩니다. 적자 전환인지 흑자 전환인지 꼭 보셔야 되고 다음 것까지 예측이 돼야 돼요. 분기 보고서 보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공시를 보는 거예요.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꼭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알려드릴게요. 금강원 공시 클릭하면은 다트가 이렇게 연동이 돼요. 쭉 내려봅시다.
라운테크 볼게요. 주주명 배스는 다 하는 거고 연말되면 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보면은 다른 거 이제 내용 쭉 보면 별 내용이 없잖아요. 두 번째 넘겨보는 거예요. 내용이 없죠. 뭐 별게 없죠. 뭐 실적 공시 뭐 이런 거 있고 실적 공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 좋은데 일단 이거 나중에 하고 쭉 봤을 때 뭐 특별한 사항이 없어요. 라운테크는. 그럼 이제 이걸 보는 겁니다. 2022년 9월 분기 보고서. 이게 가장 최근이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분기 보고서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쭉 나오는데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내용들이 있어요. 회사의 개요. 어떤 회사인지. 사업의 내용, 회사의 개요, 회사 연역, 자본금 변동사항, 주식의 총수 뭐 이런 사항들 이렇게 정관에 관한 사항까지 이런 것도 쭉 나와 있는 거고 사업의 내용, 얘네가 이 사업을 왜 하는지 그리고 주요 제품은 뭐가 있는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원재료 생산 및 설비는 어떻게 하는지 매출 수준 상황은 어떤지 위험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파생거래는 어떻게 하는지 주요 계약은 뭐가 있었는지 연구개발 활동은 뭐가 하는지 자 나의 소중한 돈을 맡기는 거잖아요. 이거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어가 볼까요 한번? 회사 개요부터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사업 개요부터. 전문가님이 라운테크 설명해 줬는데 되게 간단하게 설명해 줬는데 저번 시간에 되게 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죠. 종목들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 설립이 돼서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 반도체 제조 라인에서 와퍼를 이용한 반도체 로봇 및 자동화 모듈 뭐 이것저것 이렇게 하는 회사입니다. 쭉 보니까 그림도 상세히 나와 있어. 이걸 보고 우리가 설계는 못하겠죠. 쭉 나와 있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쭉 보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주요 제품은 뭐가 있어. 그래서 너네 사업 개요는 뭔지 알겠어. 이거 뭐 하는 거야? 그 반도체 진공 공정 장비 구성하는 거야? 그럼 너희 뭐 하는데 제품이 뭐야? 딱 나와 있습니다. 분기별로 내수는 얼마가 있었고 수출은 얼마가 있었고 내수는 얼마가 있었고 수출은 얼마가 있었고 얘네가 아직까지 수출을 안 하는구나 보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뭐가 좋냐 하면은 외주 제작 부품이 뭐 국내에서 뭐 얼마가 들었다 그랬을 때 이게 뭐 절감되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수다이 되신 분들은 그거 보면 아세요. 이 분기를 비교해 보는 거죠. 3분기랑 뭐 2분기를 비교하면 별 차이가 없긴 한데 그래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거랑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얘네가 외주 제작 부품이 늘었나 줄었나. 자체 기술일수록 마진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사실. 대부분 다 이제 국내 수입이죠. 국내죠. 국내 다. 외국에서 수입하진 않습니다. 거의. 매출 및 수주 현황 보는 겁니다. 이렇게. 판매 경로? 얘네가 어떻게 판매하나. 직접 판매가 있구나. 특약종 유통 판매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가 되면은 이제 종목을 들어간다 그러면은 좀 더 승산이 높겠죠. 너도 나도 아는 좋은 종목이야.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답을 원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라운테크가 있고요. 그리고 전에부터 이제 강조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고요. 관심 종목입니다. 제가 산 종목이 아니고 로보티즈가 있고요. 유일 로보틱스 이렇게 있어요. 저는 제가 공부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이 위주는 대부분 순수 지능형 로봇 그냥 순수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에 좋은 종목 맞습니다. 좋은 종목 많아요. 근데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조사가. 그래서 이 정도만 관심 있게 본다. 그리고 막 사진 않는다. 시장이 이렇기 때문에 요즘에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거야 뭔 상관입니까? 저번에 댓글 달린 거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야 이렇게 종목 여러 개 얘기해놓고 뭐 하나 오르면 너 잘난 척 할 거잖아. 안 그래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그런 거 잘난 척해서 뭐 하나요? 그쵸? 그럼 뭐 떡이 나오나요? 뭐 밥이 나오나요? 일단 그런 목적이 아니라 여튼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공부를 거의 많이 해놨다. 지능형 로봇 관련해서는. 그리고 저는 이제 관심 있는 게 빅데이터 쪽도 관심이 있고요. 이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테마 중에서 빅데이터 뭐 딥러닝 교육 쪽은 아직은 관심이 없습니다. 교육 쪽은 아직 관심이 없어요. 의료 쪽 관심이 많습니다. 의료 수술. 솔직히 말해서 전투 쪽도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저도 더 해야 된다. 왜? 왜 더 해야 된다? 엉덩이 깔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대부분 이렇게 빠져 있어요. 이따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빠져 있다가 이렇게 잠깐 올라와 있어요. 한 요 정도? 주가가 이렇게 됐다가 대부분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빠져 있어요.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 이렇게 고개 들었어. 요즘에. 그럼 제가 이거를 뭐 시장도 안 좋고 금리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살 거라니까요. 지금 말고 더 상황 보고 제가 시총하고 단기순이익이랑 이런 기본적인 걸 보여준 이유는 그런 기본적인 것만 알고는 투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분기보고서 보는 법도 알려주는 거고, 분기보고서는 제가 알려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모르면은 뭐 유튜브 검색해보면 뭐 분기보고서 보는 법 이런 거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고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은 뭐 얘네 싹 그렇다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다 이렇습니다. 그럼 내가 어느 순간에 들어가야 3배든 5배든 우리 찌라시에 그런 거 많잖아요. 지금 들어가면 10배 먹습니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내 먹거리, 이걸 찾는 법을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을 원하시죠? 어떤 답? 그래서 뭐? 지금 사? 뭐 사? 언제 팔어? 자, 이거만 하면은 또 방송, 뭐 주식방송, 이상한 주식방송 들어가서 종목 물려서 어이없는 손절하고, 제가 전에부터 얘기했잖아요. 방송에 나오는 종목들은요, 이렇게 고점 찍은 종목들이 나온다니까요. 왜? 여기에 관심이 많잖아, 우리 불개미들은. 그죠? 여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이거에 관심 많은 친구는, 이렇게 뭐 떨어지는 거에 관심 갖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올라온 거 관심 갖잖아. 그럼 여기에 대해서 방송이 나온다니까요. 뭐가 뜨네? 뭐 조선주가 뜨네? 뭐가 뜨네? 뭐 제약바이오가 뜨네? 뭐 로봇이 뜨네?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제일 중요한 거, 뭐 사? 그래서 뭐? 제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잘 찾아보자. 이 주식 지금부터 모아가면 10배 갑니다. 혹해서 그런 방송 보고 움직이지 마시고, 무빙하지 마시고, 알아보자. 제가 시간이 되면은 테마는 계속 찍을 거예요. 이렇게 같이 살펴볼 거예요.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 제가 처음 하는 거니까 그냥 제가 이제 제 멋대로만 이렇게 찍고 있는데, 이렇게 좀 알아보자는 거죠.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다 잘하시죠. 근데 초심을 잃으신 분도 있으니까. 하여튼 이렇게 본다는 거. 차트 한번 볼게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부분의 주가가 이렇게 돼 있다. 여러분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차트를 볼 땐 요만큼만 보잖아요. 그런 분이 아직도 많습니다. 네이버 차트를 보시는 분들. 와,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300원 횡보를 하다가 500원까지 올라왔었네. 이게 몇 프로야? 최근에 되게 많이 올라왔구나. 이렇게만 본다니까요. 이렇게 보지 마시고 좀 차트를 길게 보십시오. 최소 600번은 보셔야 돼요. 얘를 딱 봤을 때 이렇게 보면 또 시야가 틀려지는 거예요. 얘는 뭐 어떤 이유에서건, 아까 전문가님이 얘기했는데 뭐 재무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뭐 그래서, 그리고 뭐 시장도 안 좋고 그래서 여튼 고점을 찍고 이렇게 주주들의 피를 말렸구나. 여긴 또 갭하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 상황은 뭐다? 또 갭을 띄웠어. 그럼 이 갭도 메꿔야 되겠네? 여기 갭을 메꾸는 것도 좋지만 1차적으로 여기 갭부터 메꿔야 되네? 여기하고 차이는 크네? 지금 사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네. 시나리오를 쓰라는 거죠. 다른 것들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길게 봤을 때는 다 이렇게, 얘는 뭐 지금도 하락 중이고, 쭉 보세요. 딱 봐도 제가 선은 많이 안 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다 스키장입니다. 스키장. 넘어가서 뭐 다른 애들보다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올라와서 4월까지, 우리 막 장 안 좋을 때잖아, 그쵸? 4월까지는 주주들한테 행복감을 줬구나. 근데 이렇게 행복했던 주주들이 뭐 빠져나갔는지 아직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행복해하는 주주들이 부러워서 난 여기서 샀는데, 난 2만원에 샀는데 9,100원 돼 있네. 속상하죠? 이러면은 굉장히 속상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사는 거는, 지금부터 사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그거 보면은 이것도 한 가지 팁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만 봅시다. 이게 단기상 바닥을 찍었는데 과연 여기서 솟구칠 거냐. 이걸 솟구친다에 베팅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매수를 해도 됩니다. 매수를. 근데 손절은 어디서 한다? 매수해도 되지만 손절은 여기서 해야 된다. 요거보다 조금 밑이 되겠죠. 최소한 9,000원에는 이 지지하는 구간이 이탈했을 때는 손절을 해야 된다. 그렇게 들어가는 건 괜찮다.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시장 상황이 나아지기 이제 직전에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잘 잡는 것들인데, 그것까지 오늘 다 해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저도 얘기했지만 이 금리 문제도 있고 환율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어서 신중해야 돼요. 지금은 공부를 해두십시오. 그냥 이렇게 뭐 장기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대부분 다 그래요. 차트가. 요즘에 뭐 로봇 많이 올랐네 뭐네 그랬는데 아니잖아요. 그쵸? 아니에요. 보세요. 아닙니다. 저도 알아요.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 그래서 이 중에 대장주가 누군데? 알고 있습니다. 뭘 원하는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써줬잖아요. 정리를 해보라는 거예요. AD칩스는 전일 기준으로 시총이 337억인데 최근 21년까지 19년, 20년, 21년
3년 동안 적자였구나. 과연 4분기에 당기순이익이 11억만 나오면은 4분기에 1, 2, 3분기가 조금 10억 적자였기 때문에 4분기에 당기순이익이 11억 이상 나오면은 흑자 전환인데 3년 만에 흑자 전환을 하는 건데 그럼 좀 볼만하겠다. 넷패스 같은 경우는 당기순이익은 뭐 20년, 21년, 22년 3분기까지는 100억 가까이 적자였다. 라운테크는 지금 시총이 1157억인데 20년 흑자 전환 이후 계속 흑자다. 적자가 없다. 이런 것들. 그리고 자본은 얼마고 자본은 195억이고 부채는 194억이다.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쭉 보시라는 거예요. 차트는 일단 1봉, 600봉 기준으로 보시고 여기가 저점인지 아닌지 파악하려면 그런 거 보셔야 됩니다. 하락이 이렇게 폭이 클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모아가는 기간들이 있어요. 횡보하는 기간들이 이렇게 막 시총 막 뭐 100억짜리, 50억짜리, 200억짜리 이런 거 아닌 이상 대부분 다 횡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소화해야 되거든. 이렇게 물려있거나 신용 물량이 있는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악성 물량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 이걸 다 소화를 해내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한 벼락 공시가 없는 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지성으로 어떤 종목이 뜨네 그래서 거기 덜컥덜컥 들어가서 물리지 마시고 이렇게 스스로 준비를 해서 멋있잖아요. 내가 분기 보고서도 보고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야 내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봤는데 얘네가 이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데 얘네가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도 많이 올라왔어. 그래서 보니까 당기순이익도 좋고 모두 다 좋은데 분기 보고서를 보니까 얘네 사업이 좀 더 흑자가 계속 많이 나올 것 같아. 기술이 어마어마해. 야 요즘에는 로봇이 서비스로 가는 거 아니야? 옛날처럼 산업만 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다 살펴봤거든 내가. 뭐 시총도 살펴보고 당기순이익도 보고 당기순이익만 봤을 때는 고평가가 맞긴 한데 이거는 미래 비전이 있어. 야 우리 이거 내가 그래서 얼마 되면은 들어갈 생각이 있어. 멋있잖아요 그냥.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테마를 할지는 결정하진 않았는데 테마를 할지 종목으로 할지 한번 여러분하고 다시 대화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